고! 달슨의 라이브! 문제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이해할 수 없는 교체 아웃의 여진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스페인 현지 매체들도 이강인 선수를 왜 뺐는지 이해할 수 없고, 이 때문에 발렌시아는 이강인을 놓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좀 싣고 있습니다.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지죠. 데포르테 발렌시아노 같은 경우는 이강인의 교체 아웃은 지난 주말 가장 큰 헤드라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지금 관련 기사를 올렸는데요. 데포르테 발렌시아노는 문제는 이와 같은 상황,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의 이해할 수 없는 빠른 교체 아웃과 같은 이런 상황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때문에 이강인은 좌절했고 팬들은 분노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현지 어떤 팬들의 어떤 분위기를 좀 전한 바 있는데요. 상당히 좀 여론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강인은 가야와 솔레르 등 4명의 주전급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 이제 못 나왔었잖아요. 그 레반테와의 경기가 발렌시아 지역 라이벌 매치 더비 경기인데, 이날 경기에 4명이나 되는 선수가 발렌시아 쪽에서 경고가 누적되면서 결장을 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강인 선수는 발렌시아의 다른 수준의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선수였다라고 지금 데포르테 발렌시아노는 좀 분석을 했는데, 실제 이강인의 플레이는 화려했다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비 그라시아 감독은 이강인을 빼고 바이오를 집어넣었으며 경기는 그대로 끝나버렸다. 감독이 어떤 변화를 줬는데 아무런 효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상황은 아무런 관리도 되지 않았고 선수 사기만 떨어뜨린 채 경기가 끝나버렸다. 발렌시아에겐 페란 토레스에게 일어난 일이 다시 재현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해 여름에 페란 토레스라고 하는 굉장한 유망주가 발렌시아에 있었는데, 이 선수가 이적 시장의 어떤 평가 가치라든지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에 맨시티로 떠나버렸죠. 그때도 이제 뭐 구단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값을 못 받고 발렌시아가 놓쳐버렸다, 이것 때문에 좀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또다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가 지금 마음의 상처, 마상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이제는 발렌시아에게 어떤 유리한 조건에 뭘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발렌시아에게 최악의 소식이 될 것이다 라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밤은 이강인 선수에게 아마 선수로서는 최악의 밤이 됐을 것이다 라고 또 어떤 그 상황을 좀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많은 분들이 그 이강인 선수가 좀 빠르게 교체돼서 나가서 그 관중석 저쪽 혼자 벤치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숙인 채 막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들 지켜보면서 걱정도 하고 좀 이렇게 화도 좀 나시고 그랬을 텐데, 선수도 굉장히 여기 표현대로 하면 아마 최악의 밤,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않았을까 좀 싶습니다. 근데 이 하루 뒤에 데포르테 발렌시아는 또다시 관련한 기사를 또 실었었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발렌시아 이강인의 이적. 이게 이제 큰 메인 타이틀이고요. 그 밑으로는 소제목으로 한국의 미드필더는 지금부터 여름까지 가장 뜨거운 주인공이 될 것이며 모든 시나리오를 분석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강인의 이적 추진과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이제 이런 건데요. 이 데포르테 발렌시아노 같은 경우는 구단이 이강인의 이적과 관련해서 지배적인 위치, 그러니까 이 이적 협상을 좀 주도하는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 네. 그래서 이적의 열쇠는 이강인이 쥐고 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발렌시아하고 이강인 선수의 계약이 이제 한 1년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내년 여름까지니까 2022년 6월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의 계약 기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선수입니다. 구단은 나중에 이적 기간이 다 좁혀져가지고 없어지면 이적료 없이 자유계약으로 좀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점점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수가 우위에 지배적인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한 거고요. 그래서 이강인을 둘러싼 이적 루머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이강인의 에이전트는 모든 걸 열어놓고 협상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전했습니다. 발렌시아 측에서 적절하게 개입해서 이강인을 붙잡을 수는 있겠지만 이강인의 이적 움직임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주말에 그 레반테 경기가 이제 이강인 선수의 마음을 굳히는 본격적인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또 다른 지역지죠. 플라자 데포르티바 같은 경우도 레반테를 상대로 한 발렌시아 경기력이 굉장히 당혹했고 놀랐다, 이렇게 전하면서 특히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벤치에서 내린 결정은 이해할 수 없었다. 대표적으로 디아카비의 어떤 플레이,
디아카비 거기서 넣어가지고 예. 중앙수비 때 굉장히 실수가 많았죠. 결승골도 실수로 내줬고 또 이강인의 교체 아웃이 대표적이었다 이렇게 전하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어조로 좀 실었고요. 또 다른 지역지죠. 스페르 데포르테도 마찬가지로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더비에서 신뢰를 잃었다라고 하는 제목을 썼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더비에서 신뢰를 잃었다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서브 타이틀이 선수들은 레반테전 패배가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도 감독의 결정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썼습니다. 선수의 위치나 기용, 교체에 대한 하비 그라시아 감독 결정에 대한 선수들의 불신이 있다라고 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선수단이 내부가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이강인 선수에 또 연결되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모든 지역지들이 다 지금 하비 그라시아 감독의 지난 레반테 경기에서 어떤 결정이라든지 발렌시아 선수단 내부에 좋지 않은 어떤 분위기를 전하고 있고 이강인 선수의 어떤 마음의 상처 또 이거에 따른 이강인 선수가 이제 이적의 어떤 움직임을 본격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좀 깊을 것 같아요. 지켜보시는 분들도 좀 화도 나고 좀 짜증도 나고 걱정도 되고 좀 이랬었는데 스페인 현지 매체들의 어떤 표현처럼 아무래도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발렌시아가 이강인 선수를 붙잡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아마 그 카운트다운은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진짜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